또 지역아동센터도 병행을 하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원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오시더라고요. 경기도 광주가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그 친구들하고 함께 우리가 축구부도 구성을 하고 캄보디아 친구들입니다. 포프레이라고 한 30명 친구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축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우리가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면서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또 임용 교육도 시켜주고 네일아트 교육도 시켜주고 아이들 한글 교실, 문화체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여러 지자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참여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 좀 방송실에서 이 강의 말고 이 PPT로 뛸 수 있나요? 이 PPT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작은 도서관이 왜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가?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만 교회 이상이 좀 문을 닫고 다음 세대는 실종이 됐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진행하는 주일 교육으로 주일 교육을 통해서 과연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영혼 그걸 풀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도서관은 분명히 다음 세대가 주중 교육을 통해서 교회와 접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걸 제가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지금 이 방역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이나 작은 지역아동센터나 또 평생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방역수칙은 지켜야 되지만 교회 자체가 사실은 문을 개방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작은 도서관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작은 도서관을 교회들이 조금만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만 교회들이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면 분명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교회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학교를 운영하시는 교회도 있고 또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이 대안학교나 국제학교 모두 다 요즘에 그 대안학교 기관법이잖아요. 대안교육 기관법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또 제한들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도서관은 일단은 이 법을 다루는 이 기관 자체가 교육부가 아닙니다.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까다로운 절차들도 있고 또 국가가 행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교육들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쉬워하면서 왜 교육부의 학원법에 평생교육법에 관리하에서 교회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왜 자꾸 이렇게 자꾸 풀어가려고 할까? 굳이 교육법의 지도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설치부터 운영 그리고 평가, 지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립되지 않은 교회가 됐든 중형 교회가 됐든 대형 교회가 됐든 어떤 형태든지 이 작은 도서관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제, 허가제가 아니에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설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이제 등록증을 받은 뒤에 운영이 되어지는데 작은 도서관은 10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책이 1000권 정도가 확보가 되어지고 또 아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열람 공간만 확보가 되어지면 누구나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이 시설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이 30분이라는 시간에 다 제가 애를 쓰고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팜플렛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7월 4일날, 7월 7일날 저희 한국복지목회협의회에서 우리 청립교회에서 7월 4일, 7월 7일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세우는 그런 세미나를 원데이 스쿨로 진행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 공감이 되셨을 때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교회 내 거점 플랫폼의 구성, 요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10평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출발하지만 10평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법적인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10평이라는 공간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평이라는 공간에 책을 갖다 놓고 책이 많으면 많은 친구들이 와서 책을 보고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책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겠지, 그 순수한 우리들의 상상이고 착각입니다. 아무도 책을 보러 교회 안에 도서관에 들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왜 필요한가? 도서관은 국가가 허락한 공공시설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시설은 지금은 정책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프로그램, 예배나 교육, 선교, 거기에 모든 부분들을 묶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많아요. 교회들이 어떤 일을 풀어가실 때 과거에는 지역을 섬기는 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원래 태생적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헌신으로 지역을 섬기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정치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교회 안에 예배와 선교, 교육, 거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야학도 했고 노인대학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기금을 모아서 또 정부의 사업에 참여를 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실적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제재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모이는 공부방, 우리 아이들한테 학원에 관련된 이제 강좌들을 이제 개설을 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학습을 위해서 비용을 받았을 때 이게 또 학파라치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학파라치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포상금을 받고 또 거기에 걸린 교회들은 벌금 300만 원 내야 되고 그것이 반복됐을 때는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이 돼갖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방과 후에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서관은 국가가 허락을 한 거예요. 너희가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위한 기존의 공교육이 할 수 없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상실해가고 있고 사교육은 사교육비라는 부담 때문에 엄마들이 허리가 시도록, 부모님들이 허리가 시도록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는 저렴한 비용으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고 예산이 적은 부분들은 국가의 사업에 또 사회복지 사업에 또 사회 기업들의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그런 재정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 한 명당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의 교육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을 받으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지 않고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한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됐을 때는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원봉사일지라도 교회가 학원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를 받고 관리를 받는, 사실은
도서관이 설립이 됐을 때 제가 지금 7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프로포즈를 공모를 해서 다 따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신있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그런 목사님이 얘기하는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은 작은 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이 뭡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한 그룹 안에 모여지면 학원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도 아이들에게 칠판을 걸어놓고 서피를 가져 글씨를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면 이것도 학원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정규 과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주면 무조건 학원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접하지 않고도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국어는 도서관이니까 논술로 풀 수가 있고요. 영어 도서관은 리딩클럽으로 영어 도서를 가지고 영어 프로그램을 풀 수가 있어요. 수학은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얼마든지 교과 과정을 따라가지 않고 기본부터 아이들의 수준별로 교육이 시작되고 진행될 수가 있다는